오늘 교육이 뭐 안전보건 환경 보통 뭐 SHE 이래 하는데 그 교육이 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재미없어요. 전부 다 법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서가 안전보건 법이에요. 뭘 하려면 이거는 법비 때문에 못한다, 이런 제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지키면 또 보면 관에서 페널티를 맞으니까 결국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보편적인 부분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처음에 법,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작년에 찍었나? 요거 하려고. 저는 이제 93년도에 태광산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환경기술인 자체가 퇴사를 하면 1개월 내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본사 가서 면접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공장에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93년 9월에서 쭉 이렇게 가라니까 지금 31년 하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부서를 흘러간 것도 아니고 안전환경팀에서 그래 하다가 2024년도에 그 안전보건실로 성격이 되면서 저는 공장 조직이 아니고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돼 있으면서 공장의 안전보건 환경팀을 전체 100%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이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결재를 맡고 제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거고. 요 밑에 뭐 상 받았던 거는 뭐 이리저리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교육하는 목표, 안전보건 SH에 대해서 법, 규정 전부 그렇습니다. 안전 쪽에는 규정, 지침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잘 따지거든요. 그래서 법 규정, 그래서 법에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안전 쪽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처법. 그 외에 환경 관련 법은 엄청 많아요. 뭐 물 관련, 대기 관련, 악취 관련,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관련 뭐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뒤에 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 회사는 이런 법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석유 상공장 무죄 몇 배수? 3,701 넘고요. 그럼 요 앞에 그거 되어 있는데 몇 배수? 배수로 지금 10배수. 10배수 가고 있어요. 작년에 내가 이거 적어놓은 게 8배수에서 9배수 지금 진행 중이라 해서 9배수 가면 달성을 했고, 석유 2공장 몇 배수? 지금 27배수가 걸렸어요. 석유 2공장은 2공장 생긴 일에 사대 사고 한 것도 없었어요. 아마 20배수 넘어가는 회사가 울산에 몇 개가 없어요. 그렇고 석유 1공장 네. 네. 1월 여기 계시면 1월 초에 입사했죠, 그죠? 바로 1월 15일 날 한 걸 먹었잖아요, 그죠? 1월 15일 날 그라인드에 손 다쳐가지고 사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1배수 시작하고. 섬유공장. 섬유공장은 섬유공장에 보면 이제 태강이 있고 대안이 있고, 섬유공장은 지금 태강은 2배수, 대안은 1배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쳐가지고 배수가 깨진 부분도 실제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 그리고 성량이 안 좋은 친구들, 발목을 좀 삐었대요. 아무 이상 없어. 인대가 좀 늘어났다. 보통 우리가 뭐 저 집에서나 뭐 얘가 인대 좀 늘어나면 방귀부수를 하든지 아빠 근데 외고 그냥 뭐 좀 쩔룩거리면 출근하고 가잖아요. 근데 성량이 안 좋은 친구 어떻게 하느냐? 들어누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태우면 3일 이상 들어누웠다. 산재일 뻔이죠. 섬유공장에
작년 1월 2일인가 그때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주 골 때리는 친구였거든요. 내가 이름까지는 밝히면 또 개인 정보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발 쪽에 접질리면서 미세하게 검을 갔어.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아빠 붕대 메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랬는데 병원 가가지고 피를 막아보네. 그 친구가 산재 4번째 산재를 하는 친구. 그러니까 산재를 당한 친구는 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산재 나던 친구는 또 결국은 그 친구가 핀 박는 바람에 한 4개월, 3-4개월 쉬었지. 왜?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월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왜? 산재가 발생되면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가 자기 통상급의 70%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뭐 자기 월급보다는 확 줄어들지. 수당도 빠지고 뭐 이러면 자기가 평상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한 50%밖에 안 돼. 근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야씨 월급이 100만 원 넣다가 5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제대로 빨리 치료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돈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바로 막 들어놓고 세 번째 이력이 있는 친구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일단 3일이 딱 경과됐다. 와 이거 산재 안 했다가 임마 또 골치 아프대. 그래가지고 산재했게. 그래서 전부 다가 조금만 사고들이 나요. 그 사고 석유 1공장에 옛날에 사고 났던 거 해가지고 작년에 그 울산 전체에서 석유 1공장, 2공장, 3공장, 울산 공장, 대한하천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정지구는 산재 2건. 근데 외부 공사업체나 협력업체 산재가 6건. 지금 곧 석유 3공장에도 여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 섬유 공장에도 요 앞에 보면 아라비드 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부 공사업체 이런 쪽에서 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고 자, 두 번째는 무죄다. 계속 몇 배속 지금 석유 3공장에서 9배속에서 10배속 간다 했잖아요. 10배속면 상금 얼마? 50만 원. 상금 50만 원. 그러니까 5의 배수로 올라가면 무죄 시상금 50만 원. 그 본사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도비들한테. 왜? 본사는 무죄 안 하거든. 그러면 와, 뭐 우리는 안 하는데 왜 공장은 하노 이래가지고 잘못하다가 이거 수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율안전문화. 이게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한 4-5년 전까지 전국의 산재 사망자 수가 한 1000명에서 계속 왔다 갔다. 1000명 내외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900명대, 800명대, 작년에 600명 후반대입니다. 680몇 명.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야 이건 무조건 점검하고 돈 뭐 과태료 때리고 벌금 때리는 게 산재를 줄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든 게 자율안전문화. 그래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해라. 근데 왜? 큰 회사들은 안전에 대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조직이 있는데 진짜 조그만 회사, 우리 사내협력업체라든지 우리 계열사 뭐 보면 저 양산에 수암물산이라고 공장 있는 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있어요. 거기 석유 상공장에 청아소다 우든 박스 그거 만들고요. 나무 팔레트 만들고 섬유 공장에 실이 감기는 지관, 종이 지관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원 30명 조금 돼. 많을 때 한 100몇십 명 해가지고 상교대로 돌리는데 근데 30몇 명 되는데 그런 데는 안전 조직이 없어요. 그냥 관리 부서에 차장 한 명이 안전 담당, 환경 담당을 하고. 근데 그런 데서 무슨 체계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위험성 평가, TBM 이 부분을 어서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외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외부에서 작년에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내 협력업체도 전부 인정을 받았어요. 협력업체별로
한 번 할 때 5만 원씩만 내면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서 지를 다 해줘요. 그래서 하는 게 자율안전. 지금은 노동부에서도 그럽니다. 자율안전 쪽으로 제대로 하겠다. 근데 자율안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자기들 목표치만큼 안 줄면 다시 규제합니다. 근데 자율안전하고는 줄긴 줄었어요. 근데 직원들은 오래 들어가지고 사고 많이 나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또 휴대폰으로 하나 날라왔거든요. 고려아연에서 9시 06분에 또 화재 사고가 났다. 근데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이렇게 달라요. 자, 뒤에 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야,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전기 배터리 그 아리웰 사고가 말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또 난리 났죠. 자, 이번 달 들어가지고 기장에 그 무슨 호텔 나가지고 6명 죽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밑에 가연물이 있는데 용접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추정이지만. 자, 그러고 온산에 2월 10일 날인가 그 UTK인가 그게 탱크 폭발됐죠. 그것도 보면 대충 원인은 소방서에서 추정하기로는 그래야 됩니다. 점검 샘플링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탱크 상부에 올라가서 뭘 하다가 그게 스파크가 돼가지고 그래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 탱크 높이가 14m. 탱크 용량이 250만 리터짜리. 250만 리터면 우리 공장 견학을 할 때 AN 탱크 우리 그 섬유 공장에 있는 석유 상공장에서 관리하면서 섬유 공장에 있는 AN 탱크가 제일 큰 게 400만이고 그 밑에가 200만입니다. 그 정도 큰 탱크. 거기에 160만 리터가 위험물이 차가 있는데 그걸 왜 위에 올라가서 맨을 열고 샘플링을 하고 검사를 하는지 난 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때 사고 나가지고 한 명 사망한 사람이 우리 회사하고 연관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옛날에 대한아섬에 다니다가 나가신 분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울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난리 났어요. 올해 들어서 울산에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6명. 올해 들었어요. 그게 저번 주에 막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 있는 단체들이 이 제대로 이거 노동부에서 업무해라고 막 촉구한 기자회견까지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자 울산에서 작년에 산재 사망자 수가 21명인가 23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10몇 명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6주 만에 6명. 한 주에 한 명씩. 지금 울산 고용노동부에서 야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나고 있어요. 왜? 공무원님들이 움직이면 기업이 휴가합니다. 자기들이 오면 뭐라도 차비라도 들고 와야 되죠. 그러면 과태료 걸고 막 때리고. 그럼 그것 두드리 맞으면 안전환경팀 박살나고. 야 그런 것도 대응 못하냐. 왜?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잡으라. 제가 석유 상공장 여기에 1시간 돌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만들어낼 거는 뭐 왜? 표지판 조금 해가지고 안 됐건 표지판 하나 5만 원 한 번 더 걸렸다. 최근 5년간 한 번 걸린 일이 있다가 10만 원 개당. 위험물 봉화소 가가지고 스티커가 떨어졌네. 아무튼 드럼 한 개당 10만 원. 계산하면 몇천만 원 금방 만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자기 안전문화,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요거를 가지고 그래도 산재가 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문화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문화 관련, 의식 관련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뭐 딱 이게 재미없습니다.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거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다. 이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직원이 안 다쳐야 된다. 그러고 건강상 위해가 안 가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 자, 그래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요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보건 기준을 확립한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죠. 사측에서는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하다 보면 위험성 평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JSA 이래가지고 아마 그거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왜? 하나의 작업 아이템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해서 작업 순서대로 봤는데 이 작업에서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호구를 어떤 걸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거는 보호구를 착용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 방법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계속 작업별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각 공장별로 보면 엄청 많아요. 섬유 공장이 그때 위험성 평가하면서 리스트를 만드니까 한 1000건이 넘더라고요. 근데 석유 공장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중에 또 놓친 것도 있어요. 섬유에서 놓친 것도 있고 석유에서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은 계속 발굴시키고 위험도를 체감시키고, 그게 이제 기준을 확립한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 책임 소재 규명, 이거는 사적 최고 경영청에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책임 규명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회사에서 안전보호구를 지급을 하고 쓰라고 하고 독려도 했는데 본인이 안전보호구를 안 썼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과태료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선례는 없는데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가장 큰 거는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근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최고 경영자가 우리 성혜용 사장님, 오 대표님이 지금 대표이사 되어 있지만은 그분도 어차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받고 있다. 그분이 다쳐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산재가 뭐냐? 사망, 부상, 질병. 지금 사망, 부상은 어차피 외부적인 요인에서 다치는데 질병 부분이 중재법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중대재해에서 알아보면 사망자 1인, 요거는 연한 부분이고, 3개월 이상 요양, 90일 이상 요양하는 사람이 하나의 사고로 해서 동시에 2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사망자가 없는데 만약에 다쳤다 이러면 한 사람은 진단을 갖다가 좀 짧게 끊어가지고 중첩법 내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기준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경상이지만 부상자나 이게 질병이 동시에 10명. 자, 이 얘가 중첩법이 생기고 창원의 모 회사가 보면 용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면 여자들은 생리가 없다든지 유산이 된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남자도 그렇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겨가지고 그 사장이 구속됩니다. 보험 가장 용제 쪽에 많이 하는 게 DMF나 DMAC라든지 그런 용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공장은 화학 공장이잖아요. 울산 공장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화학 공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석유 공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면 우리 뭐 반여동에 있었던 공장, 지금은 스크랩했지만은 그냥 원산을 들고 와가지고 배를 짜고 하는 그게 어차피 석유 공장이지, 전부 다 케미칼을 들고 가기 때문에 실제 화학 공장입니다. 근데 화학 공장은 그런 케미칼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이게 그 하기 전에 2010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용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동부에 조사가 나오고, 그때 제가 대응을 하고 노동부 감독관하고 같이 그 하면서 진짜 그 안에 제 사직들까지 들고 쇼부 본다고 뭐를 해라 하는데, 나는 그까지 하면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래가 쇼부 본다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사직들까지 내놓고, 니 이래 가면 내 그만둘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한 적도 있거든. 이제 그때는 10명이 아니지만은 3명이 질환 쪽으로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통 보면 관리 체계가 보통 안전에 대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 그런 이야기. 여기 보자. 내가 좀 이야기하다 또 틀립니다.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그러면 이야기하면 또 틀린 일아닙니까? 보통 조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형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 같은 기업은 거의 웬만한 게 거의 스텝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기업은 바로 스텝형으로 가기, 그러니까 라인 스텝형으로 라인형도 되고 스텝형도 되고 이러는데, 지금 태강산업 조직은 그냥 스텝형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도 조언을 하고 관리 감독자하고 여기가 이제 안전 보건 환경팀입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지도 조언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사업주 돼 있지만은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공장장이기 때문에 공장장한테 직원도 하고 뭐 하고 안 될 때는 싸우고, 실제 안전이다 뭐 안 되는 부분을 싸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조직이 안전 조직이다. 여기 뭐 옆에 사업주의 업무는 기준을 준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유지 정진,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알고, 중요한 거는 근로자는 명령 기준. 위에서 야 안전보고서 써야죠. 근데 안전사고 나는 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야, 이 작업은 화학복 입어. 아니거든. 석유 상공량에 작년에 요 뒤쪽에 필터 교체를 하다가 고온의 스팀에 2명이 됐어요. 근데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었는데, 필터 교체하면 혹시나 스팀하고 그게 확 분출이 되잖아요. 화학복 입고 암연 가리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작업복 입고 그냥 꺼요. 명령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사고 나기 때문에 회사가 그 개인한테 불이익은 안 줬는데, 실제로 따지면 심한 경우는 디자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일반직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현장의 기장분들, 뭐 현장 생산직분들 하면, 아니 기장님 안전보고 하세요. 분명히 안 해요. 근데 석유학은 어느 정도 좀 말은 듣는데, 요즘은 석유학에 있는 현장 근무자들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뭐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사고 안 났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사고 이게 2020년 초반 자료인데, 제가 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체 그 산재자 수를 비교를 하니까
입사한 지 6개월 된 사람이 한 50%. 여기가 구간을 많이 나눠놨잖아요. 6개월, 1년, 1년이 2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구간 나눴는데 이거 보시죠. 왜? 모르거든. 위험한지 모르거든. 그걸 하다 보면 다쳐. 그러고 그 운전하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그럽니다. 모르면 하지 마.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절대 하지 마. 딱 SOP대로 그대로 해야지. 이게 맞나 안 맞나 만지다가 사고 보시고. 근데 재밌는 게 쭉 요래 됐는데 떨어지죠. 올라가죠. 최근 들어가지고 섬유 공장이나 석유 공장에 사고 난 게 요 밑에 부분도 있지만 저쪽이 많아요. 왜? 입사 30년 넘어가지고 내 뭐 하루에도 뭐 10번씩 뭐 이래 했는데 회전체 다 돌아가는데 내 하루에도 뭐 몇 번씩 해가지고 그거 뭐 낙모 있으면 낙모 끄집어 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6개월 밑에 이랬지만은 근무 연수가 올라가면 안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가 많이 좀 발생되더라.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환자 사망이 812명이네요. 그렇고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작년인가 골든벨 하면서 뭐 보니까 숫자는 그다음 또 하여튼간에 매년 조금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자 6개월 미만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사고 나는 게 위험한데 이게 위험한지 똥인지 밥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인지 부족, 그러니까 이해 부족, 또 안전교육 제대로 안 했다. 무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총체적으로 보면 딱 하나잖아요. 잘 모르는데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났어. 그래서 잘 모르면 작업하지 마.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위에서 뭘 해라고 시키는데 이거 하다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위해서 뭐라 하면 팀장이 뭐라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죠. 안전보고실장한테 이야기하면 내 팀장 그 박살냅니다. 제가 산해협력업체 그 작업자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지나는데 위험한데 지경에서 작업을 무리하게 시킨다. 작업하지 말고 제 찾아오고 제 지경 박살냅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제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몇 톤이나 되는 물건을 쇠 덩어리를 체인블록에 걸어놓고 그 밑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섬유공장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체인블록이 툭 떨어졌다. 작업하다가 끔찍하지. 그래 작업하려 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도미 시킨다 해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기장분인데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욕을 했어요. 진짜 개무이라면서 막 욕을 해갔어.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가장 요 내용에 있잖아요.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권리도 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작업하고 하는 의무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었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벌. 2022년 1월 27일 날 중처법이 생겼어요. 네. 사고를 줄이고자. 야, 이게 공장에 있는 공장장까지만 처벌하니까 안 되겠다. 그다음 뭐 본사든 뭐든 최고 경영진까지 처벌을 해야지 투자도 하고 뭐 하고 말을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이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석유 상공장에 요 하기 한 달 전에 요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021년 1월 달에 볼땡 그 도색 작업을 하다가 그 외부 공사업체인데
공사 작업이 다 끝나고 4시 정도에 내려왔는데 그게 보면 아시바가 이제 이렇게 다 비계가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안 보이게 이제 도식 작업이니까 천막으로 다 덮여 있어. 그럼 안 보이지. 내려오는데 뭐 비계가 쳐져 있으면 그 통로로 내려오고 통로로 안 내려오고 이 작업자가 위에서 파이프 타고 뺑 돌아가 내려오고 뺑 돌아가 내려오다가 톡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쳤으면 그 공사업체의 소장이 관리감독자가 긴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회사에도 보고 안 하고 119도 안 부르고 저거 포타 틀고 치고 나갑니다. 나가 보니까 울산병원 가니까 안 돼가지고 대학병원 가고 대학병원에서 내수들한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래가지고 뭐 엄청 놀랬지.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재판 진행입니다. 예. 해사도시입니다. 그 업체 대표이사, 소장, 그리고 그 회사 법인, 태강산업 법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때 총괄공장장, 그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 딱 한 달 전이거든. 만약에 이 부분이 한 달만 넘어가고 났으면 잘못하다가는 중첩법 1호 대상이 됩니다. 1심 판결은 그 공사업체 법인이 벌금 2천만 원, 나머지는 좀 1천만 원. 근데 검찰에서 야, 이 금액이 너무 작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항소를 했고 또 그 피의자도 야, 이거는 벌금이 많다 이렇게 항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판이 2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중첩법.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아리웰 사고가 보니까 뭐 그 뒤에 후속 조치는 모르겠는데 20명 정도가 사망. 근데 이 아리웰이 결국 대표이사하고 다 구속됐다. 대표이사하고 거기에 뭐 본부장인가 뭐 하는 사람은 아들이고 해가 구속이 됐는데 이 아리웰이 왜 골 때리냐면 요거 있잖아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근데 아리웰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46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그 전에 평균 근로자 수로 해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데 46입니다. 근데 그날 작업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작업장이 있는 게 6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다 해가지고 중첩법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최근의 사고들, 부산 기장의 호텔, 그리고 UTK, 원산의 땡, 거기는 무조건 중첩. 그러니까 요새 언론에서 보면 이래가 사고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뭐 노동부에서 뭐 이래 하는데 하면서 맨 마지막에 중첩법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볼 때는 게 중첩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웬만하게 해가지고 구속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안전산 조치 위반으로 무슨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근데 웬만하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가 야, 불구덩이에 니 들어가 이런 식의 지시를 위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는 구속 안 시킵니다. 그게 벌금 때리지. 벌금도 거의 기껏해봐야 1,000만 원, 많이 넣으면 거의 몇백만 원 이렇게 때리는데 지금 중첩법 같은 경우는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중첩법은 경영 책임자를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되고 그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인사나 예산을 다 최종 결정한다. 그럼 공장에 있는 공장장이 결정을 못 하잖아요. 공장장이 인사, 예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변칙을 많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중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으로 비교를 딱 보면 첫째, 여기가 경영 책임자가 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뭐 5인 이상 이거는 조금 해가지고. 자, 요 밑에 이제 제가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사망자 1명, 3개월 2명, 10명 이랬잖아요. 근데 중첩법은 사망자 1명 똑같아요. 6개월에 2명, 3개월에 2명이 아니고 6개월에 2명. 왜?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 개월수를 조금 높아요. 근데 또 여기는 보면 급성 중독증, 지급성 질병이 1년 내 실명. 자, 이게 지금 명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얼마 전에 그 법원 판례도 났고 뭐 이래 하는데 온열 질환, 온열 질환에 대한 질병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거.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그 설비관리실장하고 그 설비 개전 팀장들한테 제가 메일을 다 보냈는데 거기에 법원 판례하고 이런 걸 다 보냈는데 지금 M 프로젝트 하죠. 석유화학 공장 연간정수 7, 8월에 잡고 있어요. 석유 공장에도 연간정수. 왜? 석유가 상공장이 정수하면 당연하게 AN 때문에 아크릴 공장 정수해야 돼요. 7, 8월에 잡혀 있는데 왜? 배관 풀고 이러면 케미칼이 튀니까 화학공을 다 입고 화학공 공기 안 통하거든요. 그거 입고 작업을 강행시키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져가지고 뭐 맛이 가고 이게 아니고 쓰러져가 온열 질환이다. 그게 세명이다 하면 중증법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도 설비관리실장한테 이러니까 정수기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된다. 여유있게 하고 충분히 쉬게 있다. 왜? 아라미드 프로젝트에 저기 공사를 하는데 파일 받고 하는 그 공사할 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한 2명이 어지러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끌고 저 그늘에 가가지고 물 먹이고 옷 풀고 이래가지고 의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 사람이 의식을 잃은 건 아닌데 어지러가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3명의 온열 질환.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보면 추워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주고 여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노무 내용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경영 책임자에 해야 될 부분이 뭐 구축하고 이행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죠. 그죠? 여기는 보면 설비가 어떻고 작업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내용인데 저쪽에는 전부 다가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되니까 구축, 이행, 뭐 대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첩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크게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처벌하는 부분 개인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는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뭐 요거 좀 좋겠는데 여기 법인 사망했을 경우 10억 원 이하 50억.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에서 자기 안 잡히게 하려고 이거 완화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노동계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노동계에서는 더 강하게 해가지고 세리 조져야 된다 이러는데 경영청에서는 그런 이야기 해요. 왜? 이것 때문에 변칙적인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사고 났던 고려아이언. 고려아이언 사장이 상무입니다. 그 밑에 본부장이 전무입니다. 본부장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왜? 사장을 상무로 앉혀놓고 본부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부장이 그 밑인데 전무는 왜? 사고 터지면 사장 네가 왜? 고려아이언은 1년에
한 2년에 한 명씩 죽더라고요. 그래야는. 그러면 네 가면 알아서 챙겨줄게 이런 식. 그래가지고 변칙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현대중공업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첩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직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죠. 태강은 아닙니다. 태강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직은 아닌데 일부 회사들은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 그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지득을 했어요.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 1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그 해에 일단은 ISO 45001을 지득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안전보건과 관계없지만은 환경적으로 ISO 14001은 작년에 지득을 했어요. 점점 지금 현재 우리 그 거래선 쪽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사장님께서, 성형 사장님께서 ESG 경영, ESG 어디 봐도 요도 ESG 돼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작년에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냥 게 ESG.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그 지금 올해 방침에 보면 ESG 및 안전 최우선인가 뭐 돼 있죠, 그죠? 일본에 그죠? 그래서 ESG를 하려면 ISO 14001이 그 항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ESG 우리가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이니까 45,000이 여기도 파란 책 있죠? 파란 책으로 되는 거. 지침 쭉 되어 있는데, 이게 PSM은 들어봤죠? 네? 공정안전보. PSM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외에 나머지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그 ISO 45001에서 요구하는 거 지침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중으로 관리하면 좀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함을 하십니다. 이랬을 때 가장 맹점이, 혹시나 이제 우리가 불리한 점이, PSM 점검 나왔는데 이거까지 전부 다 던져줘가지고 노동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거 문구 틀렸네, 이래 안 하네 이러면 그걸 다 끝나 가더라고요. 그런 맹점이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한 방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 45001은 PSM과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냥 다 포함되어 있다. PSM보다 45001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현재 안전보건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아마 석유공장도 이런 식으로 다 할 겁니다. 모든 안전환경보건 자료가, 석유공장은 T 안전환경이라고 아마 그룹에 보고 있어요. 거기 지금 거의 다 안다. 섬유공장은 T 안전환경을 구축을 안 했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할 때 요것 때문에 뺐어요. 뺐고, 이제 섬유공장과 석유공장의 그때 당시에는 교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공장별로 그 사고가 좀 틀렸어요. 석유는 좀 다 하자. 근데 섬유는 감추고 싶은 이런 자료를 올리나 가지고 오픈을 시켜버리면 또 대외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섬유공장 쪽에서는 이게 보면 모든 정보가 나스 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은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스 시스템에 딱 그 각 공장별로 담당자들 팀별로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에 안전환경, 안전보건 환경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MSDS 들어가가지고 그냥 출력합니다.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용량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정안전 보고 자료 스캔 돼가지고 집 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되면 계속 그 담당자가, 그 공장별로 담당자가 좀 업데이트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산화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위험성 평가, 위험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위험성 평가 아마 석유도 그렇고 섬유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는 그래 알 겁니다. 빈도, 강도법으로 알 겁니다. 회수가 얼마만큼 빈도가 되느냐에서 점수 몇 점. 그러고 이 강도가 이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점수 몇 점. 곱하기 해서 몇 점 이상 되면 위험이 있네. 그래서 몇 점 이하로 줄인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적용해가 위험성 평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조그만 회사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대체 이걸 빈도가 얼마만큼 될까? 강도가 얼마만큼 판단을 해요. 왜?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아주 심플하게 조그만 중소기업은 상중하로 정해가지고 모든 거를 중이나 상의 위험도가 있는 거는 하로 낮춰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어떤 식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PSM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JSA 위험성 평가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PSM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는 실제 보면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라 하면서 하조비라든지 체크리스트 기법이라든지 와디트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돌아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OP 이 부분도 사실 보면 작업 위험성 평가하고 비슷한 개념 지침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라. 근데 그게 위험성 평가라든지 하는 거는 개별로 운전을 쪼개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운전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크게 할 때는 어떻게 해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되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보통 연초에 안전보건환경팀에서 그걸 봤습니다. 각 현장의 팀별로 설명을 하고 교육, 여기에 SH 교육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기에 시합을 다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원 조례를 합니다. 피해생 교육원 일하겠습니다. 정기안전교육원 일하겠습니다. 관리감독적 교육원 일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SH에 관련되는 교육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하고, 특히나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현장 사원들을 대상으로 PSM에서 요구하는 거는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를 하면 시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59분. 그래서 1분만 더 이야기해요. 여기서 안전보건환경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자, 몇 개만 더 하고. 자, 위기대응 훈련. 석유화학은 지금 위기대응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섬유 쪽에도 조금은 지금 현재 원래 반기에 이래씩 하게 돼 있어요. 자, 위기대응 훈련 처음 들어보잖아요. 보통 보면 PSM 하면 비상대피훈련, 소방훈련 하는데, 위기대응 훈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냐면 2012년도 4월 6일 날 12시 40분에 섬유공장의 탄소섬유공장, 지금은 안 돌아가지만은 거기서 폭열이라 해야 되나? 화재가 발생됐는데 뻥 터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폭발로 올렸는데 가스가 타면서 불꽃이 확 나오면서 1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중대재해로 해가지고 회사가 한 3년간 시끄러웠는데 그때 관공서에서 들어오고 뭐 하고 이러는데 막 위에서 그때 본부장님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모르니까 막 두드리 맞고 이러다가 결국 공무집행 방해로 해가 벌금도 두드리 맞고 했는데 이 제대로 이게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위기되면 다른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들어오면 언론사에서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팀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보면 위기 대응 실장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대관팀, 그러니까 관청에서 들어오는, 크게 이제 관청에서 들어오는데 언론사는 가능하면 처음에 안 집어넣어요. 왜? 사고 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언론사 안 되니까 대관이 크게 보면 안전환경 쪽에 관련 대관, 그 외에 경찰이나 노동지청의 뭐 근로감독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자 인사동 이런 식으로 자 통제, 그럼 비상 통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가장 큰 게 피해자 관리. 피해자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붙어야지. 자,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 긴급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럼 보호자가 와야 돼. 보호자 동의서 없으면 수술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고자 관리팀에서 긴급으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보호자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병원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케어를 다 해주고, 모두 지원다.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 사주고. 그런 것들을 또 그 외에 나머지 보면 공정운전팀, 구조구급팀, 대관팀, 이걸 제가 울산의 그 두폰이라든지 진짜 몇 개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제가 한 20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두폰에 보면 한 200페이지입니다. 그걸 누가 봐? 제가 심플하게 그걸 요약해가지고 한 20페이지 만들었더만은 효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그거 제가 다 들고 있어요. 그 정도 보면 심플하게 딱 되거든요. 왜냐면 팀별로 내 임무 뭐 한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 이렇게 한다니까 자료도 안 줬어요. 근데 이게 그 뒤에 사고 안 터지니까 별로 안 하더라고. 근데 이거 보면 섬유 쪽에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부서 평가하는데 이 훈련을 했고 안 했고 해가지고 좀 안 하면 점수 깝니다. 골든벨 2018년도부터 회사에서 실시를 했고, 코로나 때 좀 잠시 못 했는데 총 작년까지 5회째 했습니다. 아마 올해 골든벨 하면 부서에서 야 네가 나가라 할 가능성이 여기가 한 반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어요. 김동상은 왜 주간 부서기 때문에 주간 부서는 참 안 돼. 근데 그 전에까지는 섬유 공장, 울산 공장 위주로 하다가 한 3회째부터 석유 공장, 아니 4회째 석유 공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석유 공장이 4회째 들어왔는데 쪽을 다 깔아버려요. 석유 공장 1, 2, 3등을 섬유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1을 갈고 작년에 골든벨을 했는데 1, 3등이 석유에서 다 나왔어요. 2등을 섬유.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 회사 체육관 안에서 120명을 선수가 와가지고 이 관중석에다 한번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준비하면 안전보건 환경팀 얼마 죽습니다. 거의 한 2달, 지금 올해도 5월달에 할 건데 하면 한 3월달부터 준비를 해요. 자, 사고 사례. 사고 사례는 크게 보면 됩니다. 석유 공장에서 날 수 있는 사고가 우리 직원이 추락이나 이런 부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석유 공장에는 석유 공장에는 추락이나 넘어지는 전도 사고가 있어요. 근데 섬유 공장에는 실감기구 하면서 전부 회전체잖아요, 그죠? 회전체 보니까 협착이 나와요. 그래서 섬유 공장의 협착, 추락, 전도 이런 문제인데, 자, 요거 보시면 모다크릴이 2022년도에 요 회전체에 여기가 뭐가 끼 있으니까 낀다고 근무자가 손을 집어넣다가 사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안전망을 하고 보호 조치를 하려니까 실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두드려 막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구를 기계가 빠지더라도 사람은 안 돼요.
이것도 모닥불. 요 사다리인데 사람이 사다리에 여기에 대고 올라가다가 한 1m에서 떨어졌어요. 동사니까 타박하네, 타박. 아무 이상 없어. 자기는 아프대. MRI 찍고 3일 이상 들어누웠어. 산재증. 아크릴본다 섬유 협착, 회전체 협착. 그러니까 이 실이 지나가야 되니까 전부 다 했죠. 근데 여기는 아주 100%못 했는 게 요래 두드려 막았어요. 새까맣게. 근데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했는데 그래 하려면 작업이 안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드려 막는 걸로. 근데 저것도 보면 실제 스타트하고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또 수동으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이 칸막이 자체가 뽑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조치됐습니다. 요거는 석유 상공장에 홈통 작업하다가 다시인데 요거는 그 외부 공사 부채 몰아서 하고 있어요. 석유 1공장. 1공장에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 물 만드는 수조입니다. 수조. 거기에 입기 요 제거하고 요 넘어가다가 여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가슴 부딪힙니다. 11시 20분까지 하니까. 제가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안전은 가장 큰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중첩법 크게. 그거 말고 뭐 안전 쪽 여러 가지 뭐 고압가스 관련 법이라도 있는데 환경 쪽에도 이런 법이 많아요. 물에 대한 법, 대기에 관련 법, 대기 중에서도 또 악취에 관련 법, 폐기물, 뭐 화물질, 화관법, 화평법. 그 외에 나머지 보면 여기 보면 휘발성 유기항물, 뭐 토양, 그리고 화학제품 안전관리법, 별 법이 많아요. 근데 이런 법을 저희들이 다 규제를 다 하고 있어요. 안전환경 한쪽에는 자기 파트에 그 법을 이해를 뭘 하면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그 법에서 요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다 검토를 다 해줘야 돼요. 한 개라도 막 만약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완공이 다 스타트 하려는데 이거 법 위반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 다 어느 정도는 꿰차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 아까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여기 화학물질 쪽만 좀 말씀드릴게요. 화학물질 쪽이 가장 큰 게 이게 법이 생긴 게 2012년도 구미에 불산 사고 슈브그룹 거기에 불산 사고가 났는데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수천억이 됐어요. 이거 어쩔 거냐 이거지. 그 조그만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화학물질 관리가 화관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그럼 너가 사고 나면 우리 교통사고 날 때 보험하듯이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제도. 환경책임보험이 저희들이 얼마 정도 내냐면 석유화학이 억 단위 1억 얼마, 석유공장이 작년에 6천 몇백만 원 그런 식으로 내고 300억까지인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책임보험 한 보험사는 못 벌었어요. 그만큼 안 터지거든.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또 동영상에 나오면 혹시나 또 알고 그러는데 한국생명에 좀 패락했더만 야 이거 무슨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한 방에 300 털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받아가 300을 털어보고 뭐 골치 아프고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사가 DB에서 주 보험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 몇 개가 후발 보험사로 해가지고 하다가 한국에서 작년인가부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전체의 한 1% 아니 0. 몇 프로 정도를 지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 석유 공장에는 전부 다 화학 사고 예방 계획서라는 부분을 제출을 하고 섬유 공장에는 아직까지 그까지 안 갔기 때문에
장애 영향 평가서 위에 가지고 X라는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현황에 대해서 안 넘어가냐? 자, 이 부분은 아마 그 자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작년에 만든 자료에서 거의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일부 조금 바뀐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석유 공장은 배수가 3종이다. 이게 종류로 나누는 게 배수가 하루에 2,000톤 이상은 1종이다. 그리고 700톤에서 2,000톤 그 사이가 2종이고, 그 밑에가 700톤 밑에가 3종이다. 4종, 5종까지 알죠. 그래서 석유 2공장은 3종이다. 그리고 대한화성은 2,000톤이 아니기 때문에 2종이다.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석유 2공장은 1공장 배수 처리장에 가요. 공동 처리를 하고 석유 2공장의 배수는. 그러고 석유 1공장에서 처리한 거는 용련 하수 처리장으로 다 가고. 대한화성의 배수는 태강사는 울산공장 배수장으로 유입을 잡니다. 그러고 거기서 용련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데 일부가 수출해서 나오는 부분은 바로 고사천으로 방문합니다. 석유 3공장은 진짜 용련 하수 처리장 맞다. 그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 쪽에 보면 배출 시설 쓸 때 있잖아요. 요거는 차이가 좀 있다.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바뀔 거고, 오염 물질이 80톤 이상이 배출될 경우에는 80톤 이상, 1이 아닙니다. 연 80톤 이상이 배출될 경우, 그게 먼지, 황산화물, SO2, 질소산화물, 낙수가 80톤 이상 배출될 경우는 1종 사업장인데 좀 1종 대기 쪽에. 그래서 설비가 보면 RTO, 여기는 지금 이제 석유 2공장, 석유 3공장도 지금 보면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있고, WB 보일러, 폐가스 태우고 하는 W 3공장에 그것도 지금 현재 직접 연소해가지고 하나의 환경 방지시설, 큰 대형 방지시설. 울산 공장 쪽에는 CVR이라고 AN을 응축하고 해소하는 이런 부분. 대한화성 쪽에도 지금 현재 대한화성 중합에서 나오는 모든 가스류는 중합 옥상에 스크라바에서 1차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니까 안 돼. 법적 기준을 악치 500배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 직접 연결되어 있죠. 보일러에 빠지죠. 보일러에 팬에 집어넣어가지고 팬에서 외부 공기 들어가는데 같이 빠지더라. 그러면서 보일러에서 그냥 다 태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섬유 쪽에 울산에 있는 섬유 사사들 지금 뭐 문도 많이 닫았지만은 KP 캠텍은 이제 완전 문 닫았고, 효성, 태강, SK 케미칼, 휴비스 그래가지고 그 팀장들끼리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비스하고 효성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하나의 명점이 뭐냐? 효성은 공장이 지금 효성이 울산 공장이 아람비드 빼고는 거의 문을 닫아다가 그렇게 있는데, 공장이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딱 있으면 전부 다 그 밑에 보일러실을 탁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일러실이 다 별도로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이 한 40몇 미터 됩니다. 거기에 스크라바 나오는 거를 고대 일직선 내려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대한화성은 그거를 다 끌고 와가지고 보일러 총 저기 보면 9대의 세대 예비로 되어 있거든요. 9군데 전부 다 배관을 다 설치해가지고 다 팔아줘요.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공기하고 폐가스의 이게 비율이 잘 안 맞으면 보일러가 잠깐 꺼져버리면 공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보일러가 투입돼가지고 조치시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근무자들이 그 운전하는데 좀 많이 익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직접 연소 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 폐기물은 보통적으로 우리 발생되는 게 거의 소각, 매립 재활용물. 근데 석유 공장 재활용률 92%, 야나성 98%, 상공장은 왜 28.9%밖에 안 되지? 상공장은 여기서 노는 공정에서 노는 공정 온이를 좀 더 매립을 합니다. 매립은 재활용이 아닙니다. 매립한다는 것은 최종 처리하는 부분이고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소각은 중간 처리고. 그래서 소각, 매립, 요거는 중간 처리. 중간 처리돼 가지고 잔재물로 오는 걸 다시 매립하면 최종 처리. 재활용되는데 재활용률은 그렇고 이 부분도 매년 환경부에 우리가 재활용률을 몇 프로 줄 때나 8당을 다 받거든요. 8당을 원하면 크레디트를 받는데 지금은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여기 많아요. 쭉쭉 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저번 차례 좀 틀린 게 석유 상공장에 지금 현재 아세트산하고 이산화황이 2026년 1월부터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전부 다 설비 설치하고 뭐 감지기라든지 여기 보면 뭐 감지 설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하고 검사를 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섬유의 TG, 티오그리콜 그 부분이 2년 전에 법에서 입법 예고가 돼서 2년간 기간을 줄게. 그래서 2년 뒤에부터 시행을 하니까 너가 기준을 맞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석유 2공장에도 한 가지 물질이 지금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2027년 1공장에 보면 여기에 4종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3종이라 했다가 초산이 1공장에 초산 많이 썼죠, 그죠? 초산이 함량이 그 전에 85%인가 몇 프로 이상이 유해한 물질로 규제가 됐는데 그게 함량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전부 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등록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화학물질 규제하는 물질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보면 CCTV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감지기기 뭐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안전교육을 받으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화재 폭발 중독인데 누출, 화재 폭발 누출, 화재 폭발 누출 계속 그런 거예요. 왜? 사고 날 수 있는 유형 자체가 우리가 보면 중대산업사고나 중대재해에서 정의나 이런 나오면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해서 인명의 손상. 그런데 중대산업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의 피해가 없어도 화재 폭발 누출이 생기면 무조건 페널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할 때는 위험하면 화재 폭발 누출이라는 그런 부분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유형에서 보면 요 위에 안전보건 미착유라든지 작업 절차 무시라든지 작업자 과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의 행동적인 이라고 보고, 이거는 설비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사적인 데들. 볼트 구멍 하나 없죠. 이거 바로 안전상 위조치로 들어갑니다. 볼트 구멍에 예를 들어서 볼트가 구멍에 8개인데 편의상 4개만 꼽니다. 왜? 자주 푸니까 근무자가 귀찮아가지고 4개를 안 꼽아.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석유상 공장에 작년에 스팀에서 사고 났을 때 그 필터에 왜? 그전 근무자가 제대로 안 꼽아놨어. 그러니까 다른 근무자가 그 풀다 보니까 한쪽에서 튀어. 자주. 그리고 노슬림이라든지 여기 무지해가지고 이 사고가 요번에 UTK 쪽에 펑 터집니다.
그 위험하고 휘발성 물질에서 베이퍼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셔플링 하다가 서바크가 튀어가지고 상식이 왜? 그 돌아가신 그분이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그래요. 그 보니까 어느 연구원 비슷하게 업체 그 셔플링하는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소득기가 나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이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 이게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들 같이 큰 기업에서는 안 하는데 이거를 운반을 하면서 여기가 왜 지게차 가지고 운반을 하면 운반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데 고정을 해야지. 고정 안 하고 가다가 툭 떨어져. 그런 사고. 이것도 보면 황산에 맹판을 개방했는데 여기는 뭐죠? 울주군 고려아인. 고려아인에 있는 사고 맞나요? 자, 작업을 하는데 자, 이 사고 났을 때 지경이 자 외부 공사업체가 들어왔죠. 아, 이거 풀어가지고 작업하세요. 이러대. 그러고 지금 바꿨어. 푸니까 볼트를 푸니까 그 프렌즈 부분에서 간판이 가죠. 그런데 그 작업자가 화보가 하나 안 입고 있었어. 그럼 여전히 그때 사망은 없었어요. 방탄. 그러니까 지금 석유하고 석유하고 패턴이 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석유 쪽에는 그걸 안 해요. 안에 만약에 케미칼이 있다 이러면 화학물질 관련해서 도급 신고를 다 하고 그 사람이 화학물질 취급할 수 있게 접대라. 그러니까 그 석유 쪽에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공사표 들어오면 전부 도급 신고를 다 하거든요. 석유는 도급 신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패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석유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화학물질 관련 취급자 교육을 받은 우리 지경이 무조건 풀고 클리닝하고 퍼지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람을 붙여라.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도급 신고해가지고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석유 쪽에는 무조건 교육 18시간 교육받은 사람을 무조건 붙여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화학물질이 남아있는데 야 씨발 그때 풀어. 야 다시. 환경 쪽에는 뭐 나가서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방치했다. 이것도 보면 세륜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 요 보면 이게 참 나쁜 놈인 게 이건 200만 원 가져밖에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환경 방수 시설을 보면 여기에 캔버스 있잖아요. 진동 쪽으로 진동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펜하고 거기에 캔버스를 해가지고 천 모양으로 해가지고 잡아놨잖아요. 거기에 미세하게 구멍이 생겼다.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해서 목구멍 비슷한 정도 생겼다. 그러면 환경청에 이 나쁜 놈들은 하지 못하냐. 연기가 안으로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외부 공기 희석. 연기가 안에서 나온다. 무단방류. 그래가지고 많이 잡았어요. 이거 가지고 잘 관리하세요. 사실 뭐 테이프만 찍 받아서 테이프 가지고 제가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가면서 조그만 중소기업들 이런 거 많이 보고 이런 거 조치하세요. 왜? 무단방류라든지 희석이 벌칙이 엄청 커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억 원 이하 이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 하면 두드려 맞으면 그 해당 못 하대. 이게 한때는 요걸 잡고 하는 그 환경청의 그 감시대에 어느 놈이 있었어. 온 다니면서 이 가지고 하면서 지는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과태료 벌금을 넣었다고 자랑하고 막 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하고 민원 넣고 이래가지고 했는지 지금은 민원 부서에 아예 몸하고 그냥 지 행정만 만들어 맞겠어. 혹시나 현장에 보면 이런 시설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훼손이 됐으면 이거는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몇 개 나오고. 자, 요거는 근로자 준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개인 보고 촬영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사고대 가는데 CPR. 작년에 석유, 섬유, 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다 했어요. 그 소방서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2시간짜리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CPR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언론에서도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살렸다. 해봐야 된다. 저는 뭐 CPR이나 뭐 일반 교육 한 10몇 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적십자하고 하면서. 근데 저도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CPR 교육은 가능하면 해야지. 다른 거 아니라 내 가족이 만약에 문제 생기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걸 하고 다른 걸 설정해놨죠. 15분 내. 이게 가장 맥점입니다. 유해 항물질이 누출이 되고 뭐 하고 이러면 15분 내에 신고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가장 이슈가 많이 돼요. 왜? 119에만 신고를 해도 그게 다 전파가 되는데, 근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튀겼는데 15분 내에 신고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 안전사고 말고 유해 항물질이 누출돼요. 그렇다고 무턱대적으로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고 괜찮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성소다가 조금 흘려가지고 뭐 크게 뭐 밖으로 안 나가고 그냥 매일 하면 되는데 신고해버리고 잡다가 쫓겨나는데, 그래서 이 15분이라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법에는 그래 돼 있어요. 즉시 신고해야 된다. 즉시라는 개념은 15분 이내다.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왜?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는 15분 합시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처벌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회사 담벼락 밖으로 민가라든지 아니면 그 생태계라든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석유 공장에는 많이 안 하는데 섬유 공장에 광물질을 수입할 때, 재작년에 그 세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세관에서 받으면서 섬유 공장에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 화관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9건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세관 쪽에 할 때는 실제 세관이 나오면 이마들이 세금을 드리려고 지적을 많이 하고 거기서 쇼부를 얼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본사에서 구매해서 덜렁 가져가라고 줬건데 돈은 얼마 안 돼. 세관 쪽에서 걷어들인 돈. 근데 이게 환경청으로 넘어갑니다. 이첩이 돼요. 환경청에서 9건에서 저가 조사하니까 한 건 더 있다니까 10건입니다. 이래가지고 들고 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명해가지고 2건 주기가 8건인데 과태료 3,840만 원입니다. 한 건당 과태료 600만 원씩. 그래서 조기 납부, 한 건당 600만 원이면 68, 48, 4,800만 원인데 조기 납부 20 하면 20% 할인해서 3,840만 원. 그거 맞고 또 뭐냐? 환기 물질은 이거는 하편법입니다. 왜? 신규 물질인데. 그게 울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해가지고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샘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항공 택배를 받았는데 무게가 요만한 병에 46g이죠. 근데 이거는 신규 물질 안 했다 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전임 본부장님이 환경청 가서 조사받았거든요. 맞고 원래 그것도 보면 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저희들이 소명을 잘 해가지고 공소권을 부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작년에 저한테 이제 압력이 엄청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뭐가 만났어요. 많이 싸웠어요. 야 보면 화학물질을 새로 들어오면 생산부서에서는 무조건 관련 서류를 다 구비해가지고 안전보건환경팀에 법률 검토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해라. 법률 검토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물질입니다. 아니면은
신규 물질이 국내에 들어오는 신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 물질 확인 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답을 주면 그 다음에 이제 구매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고 안전하게 이제 허가를 하고 구매가 진행한다는 것은 PR을 생성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PR을 생성해가 올릴 때 안전보건환경팀의 담당자 협조를 따릅니다 안 하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 확인 명세서 제출하고 쭉 넘어갔죠. 관찰성이 도착했죠. 도착했을 때 통관하기 전에 다시 통관 담당자가 안전보건환경팀에 이거 통관시켜도 되겠는지 다시 또 물어요. 그래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안전환경팀이 확인했는데 석유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섬유는 한 달에 평균 6건에서 10건. 그래서 섬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석유도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보건실에서 통합지침으로 석유 1공장은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었고 2공장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4공장은 안 만들었대. 그러면서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좋다가 하면 너 그거 폐기시키라. 안전보건실에서 통합으로 할게 해가지고 하고 저번 달에 대표이사 결재를 맡고 공지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절차하고 수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차후에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새롭게 우리가 안 쓰는데 뭐 샘플용이든 뭐든 테스트한다고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안전보건환경팀에 문의를 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말고 어떤 물질을 한번 해보자 위해서 하면 무조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냥 무턱대고 잘하려고 막 빨리 해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내일